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입사 3년 차를 맞은 사회초년생 32살 남자입니다. 점점 더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취업문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치열하게 입사했던 첫 직장이었기에 더욱더 열심히 연차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직장생활 틈틈이 생기는 여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고 들으면서 세상에 참 별별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했던 저에게도 이렇게 사연을 직접 적어 보낼 만큼 크나큰 한 사건이 하나 생겨버렸죠. 몰랐습니다. 그것도 회사 내에서 말이죠. 참고로 저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고 저희 사이는 아주 무탈했어요. 큰 소리 내며 싸운 적도 한 번도 없고 서로 신뢰를 저버렸던 일 역시 일절 없었거든요. 그렇게 잔잔한 연애를 해오고 있던 제 인생에 불륜이라는 단어가 헤집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부장님 때문이었어요. 3년 동안 엎치락 뒤치락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오며 나름대로 전우회를 쌓아올린 저희 파트에는 유일하게 팀 분위기를 해치는 오개티가 있었습니다. 역시 바로 부장님인데요. 말끝마다 욕설에 칭찬이나 인정은 기대마저 사치일 뿐 다른 사람의 의견 수렴 자체가 불가능한 스타일의 상사였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부장님이 등장하면 얼어붙어버리고 부장님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장님도 사장님 앞에서는 사장님의 기분을 어찌나 잘 맞추는지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많은 경쟁자 속에서 부장까지 승진하며 탄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인간이 바로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거슬리는 사람이자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분기별로 해외 출장을 한 번씩 나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동남아 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직무 특성상 화상회의나 거래처와의 협업을 거의 도맡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고정 멤버로 속해 있어요. 분기별로 해외 나가면 좋지 않냐고요? 물론 좋을 수 있었죠. 또 다른 고정 멤버의 부장님은 없다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출장길은 단 둘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개인 비서를 넘어 노예를 부리듯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소한 것도 모두 저에게 떠넘기죠. 저는 부장님과 4박 5일을 함께하는 일정이기에 저에게는 분기별로 찾아오는 출장이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자의와 상관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것이 많았죠.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이 바로 부장님의 불륜 사실이었어요. 아마 다른 팀원분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부장님의 입에서 바람 핀다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출장만 갔다 오면 항상 면세점에서 비슷한 카테고리의 선물을 2개씩 사던 모습. 숙소에서 새벽 내내 희죽희죽 웃으며 주고받는 메시지. 회사든 차 안이든 평소에는 항상 스피커폰을 전화를 받으면서 특정 인물의 전화만 소스라치게 숨기며 바깥으로 가서 받던 모습 등등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어요. 하지만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기는 또 애매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들킨 적도 없고 유일하게 비서처럼 부려먹는 저에게만 보여준 모습이다 보니 혹시 소문이라도 퍼졌다면 제가 3년 차를 단 사원이 이 소문에 출처라는 사실이 명확할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유일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제 여자친구 한 명뿐이었죠. 여자친구 역시 듣는 내내 함께 화도 내주고 속상해하면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줬지만 회사 내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해주기도 했죠. 뭐니 해도 저와 여자친구 모두 가장 화난 포인트는 바로 부장님 부인 되시는 분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이 점이 더욱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잦은 야근철 때는 사무실의 팀원들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손수 간식을 만들어 종종 보내주시고 회식이 늦어지는 날에는 술자리에 남편 픽업까지 오시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두고 저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부장님 얼굴을 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사무실 내에서 업무 외적인 부분에 마음을 한번 써버리면 일에 집중도 안 되는 데다가 매일 매출근길이 더욱 지옥 같아지잖아요. 회의실에서나 탕비실에서 마주치는 모습조차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찰나에 저는 또 부장님과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물론 부장님과 둘이서요. 비행기에서부터 불륜녀도 추정되는 그 인물과 서로 전화를 끊으라며 아웅다웅 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결국 스튜어디스가 좌석으로 와서 제지를 하고 나서야 간신히 전화를 끊은 부장님은 비행 내내 선물을 골랐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명품 가방과 향수를 구매하던 그가 출장 중 사모님과 통화할 때면 향수를 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향수가 사모님, 명품 가방의 불륜녀 선물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버린 전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나한테는 이런 모습을 버젓이 보여도 된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게다가 개인적인 업무 전화부터 메시지 한 건 한 건까지 저에게 다 떠넘기다 보니 무슨 해외여행이라고 온 것처럼 선물만 고르고 관광만 하는 모습 역시 최악이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날 이번이 유독 난이도가 셌다며 전해준 이야기들은 여자친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따위 생각도 하지 말고 사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버리고 싶지만 저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겠죠. 이대로 계속 가다간 내 신념까지 무너지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일에 치이면서 모든 생각도 잠시 잊혀져 갔어요. 장기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우리 팀은 거의 주 6일 풀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바빠졌고 그로 인해 부장님에 대한 스트레스와 제 신념에 대한 고민을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아주 오래간만에 사무실을 찾으셨어요. 바쁜 부장님을 대신해서 소소한 야식이라도 돌리겠다며 양손을 아주 무겁게 오셨더라고요. 치킨에 피자에 커피까지 이걸 어떻게 다 들고 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한가득 싸오신 모습을 보니 문득 제 속에서 잊고 있었던 죄송스러운 마음이 물씬 올라오더군요. 밝게 웃으시며 자기 남편이 혹시 밉보일까봐 이리저리 상냥하게 챙겨주시던 사모님과 그 옆에 앉아있던 무심한 표정의 부장님, 그 둘을 한자리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거짓말처럼 팀장님들과 잠시 자리를 비운 부장님의 자리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장된 이름은 숫자 1이었죠. 저는 그 의미를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자리에 사모님이 계셨는지라 다들 멀뚱멀뚱 사모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였고 하지만 사모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며 집에서도 휴대폰에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기다려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순간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스쳐간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장님은 회사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업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요. 회의 도중에도 본인 업무 관련 전화가 울리면 회의 진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채 쩌렁쩌렁하게 본인 전화를 받아버리는 아나무인인 성격의 부장님. 부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책상 위에 휴대폰이 업무 전화가 아닌 사적인 전화가 올 때면 언제나 제가 가져다 주곤 했던 생각도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이번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불륜녀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전화가 오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성급하게 부장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조용히 가져다주는 제 모습이 어찌나 싫었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에서 제가 받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장님의 업무 전화는 거의 스피커폰으로 받으셨어요. 급한 전화일 수도 있어서 제가 대신 받기도 해요. 그 말과 동시에 저는 부장님 휴대폰에서 끝도 없이 울리던 그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물론 스피커폰으로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께 드렸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오빠,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낯선 중년 여성의 화난 듯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팀원들과 저 그리고 사모님 모두 휴대폰 화면만을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회의실에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이 없자 수화기 속의 목소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곧 전화가 끊어져 버렸죠. 이윽고 부장님도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모르는 천하태평한 얼굴이었지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을 닫는 부장님의 뒤통수에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잔이 날아들었네요. 그리고 항상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팀원들을 살뜰히 챙기시던 사모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찍소리 한 번 못 내고 온몸에 커피로 흠뻑 젖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던 부장님의 모습과 한마디 말도 없이 들고 있던 커피를 정확히 머리에 내리꽂던 사모님의 모습, 모두 제 예상 밖이었는지라 상당히 놀랐어요. 그렇게 두 분이 나가고 난 뒤 두 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어요. 나만 알고 있던 남의 악한 비밀을 시원하게 터뜨렸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게 됐지만 그 뒤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며칠 동안 고민도 많았고 눈치도 많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팀원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원래부터 알고 있었냐 혹은 일부러 그 전화를 받은 것이냐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내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저에게 책임을 물어가지 않으려고 다 같이 입을 맞춰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는지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편안하고 무난하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밤 사모님께서 그때 그 전화를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라는 문자 한 통을 받은 점과 더 이상 부장님이 저는 물론 팀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일을 떠넘기지 않았다는 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가 있고 창동에 살고 있는 48살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친구를 따라가 성당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때로는 친구 같고 또 때로는 오빠 같은 배려심 많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고 항상 제 편에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제 뜻을 따라주었죠. 그러다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대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을 다닐 때 항상 저희 남편이 차로 모셔다 드리고 저희 아빠 마지막 임종 때도 끝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네요. 결혼 후에도 제 남편은 늘 한결같았어요. 하나뿐인 저희 딸아이에게는 화 한 번 안 내고 한없이 자상한 아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왜 분위기 잡아? 우선 절대 화내지 말고 당신이 반대한다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말해둘게. 항상 제 계획에 따라주고 저에게 양보했던 남편인데 통보와도 같았던 남편의 말투에 저는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완전 통보를 하네?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뭐야? 뭔데 뜸들여? 딱 한 달만.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고향 선배가 한국에 볼 일이 생겨서 한 달만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미쳤나 봐. 지금 이 시국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뉴스에서 난린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겠다고?
게다가 우리 딸 대학생이야. 캐나다에서 왔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출국 전에 검사 다 했고. 위험하진 않아. 정말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야. 우리 딸 나보다 예뻐할 거야. 결정이야. 따라줘. 아, 그래. 그럼 나랑 주영이랑은 친정으로 갈게. 친정이라고? 주영이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당신 직장은? 지금 나 생각하는 거야? 주영 아빠는 그럼 생각 안 해? 나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낯선 사람이랑 뭘 어떻게 살아? 여보, 나한테 항상 자기가 먼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결정에 따라줬어. 진짜 친한 선배야. 정말 착해. 한 번만 내 결정에 따라주면 안 돼? 당신한테나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다. 맘대로 해. 나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못 챙겨. 안 챙겨도 돼. 그리고 내일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작은 방 하나는 옷방에,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잖아. 우선 당신이 주영이랑 같이 자. 내가 형이랑 안방에서 잘게. 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남편의 대학 선배라는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죠. 중국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해외에서 온 사람이고 게다가 뉴스에선 국내에 코로나가 번지는 중이라고 하고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딸아이와 제가 감수해야 되는 이 불편한 마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심기불편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알려줬는지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저 김대건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무슨 염치로 제게 카톡을 하나 싶은 마음보단 솔직히 불쾌했어요. 남편이 제 번호를 제게 상의도 없이 저 선배라는 사람한테 알려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싸늘하게 답장을 했죠. 아, 오늘은 늦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주영이도 늦나요? 제가 저녁 맛있게 해서 같이 먹었으면 하는데. 하지만 저는 더 삐딱하게 나갔어요. 주영이도 바빠요. 우리 남편이랑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세요. 나랑 주영이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어, 재수 씨, 제가 부담스러우시죠? 저 오래 안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시죠? 죄송합니다. 딱 한 달이에요. 한 달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같은 주부님들은 알 거예요. 워킹맘들 직장생활 하랴 살림하랴 이른 출근 시간 때문에 아침 먹은 설거지 저녁에 하는 건 기본이고 아침에 세탁기 돌려놓고 출근하면 퇴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래 널고 그 다음날 퇴근 때까지 하루 종일 집안 곳곳에 빨래 널려 있고 대청소는 쉬는 주말에 한 번, 화장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이렇게 돌아가는 집안 꼴을 잠시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낯선 사람과 같이 살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저는 여자로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말했어요. 진짜 너무 불편해요. 가족도 아니고 여자 둘 있는 집에 낯선 남자 하나 들어오는 거 그거 엄청 불쾌한 환경이에요. 재수 씨,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있는 동안 재수 씨하고도 주영이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 저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걸 못 봤네요. 저는요, 그냥 조용히 한 달 있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재수 씨. 그럼 내일은 시간 되시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하는데도 이러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요, 내일도 시간 없어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제가 너무했나 싶어서 다음날 반차를 쓰고 평소 퇴근 때보다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온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심지어 TV도 켜져 있었어요. 뭐지? 딸아이가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안 갔나 싶어서 딸아이의 방으로 갔는데 저희 딸은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될 제 남편과 그 선배라는 형이 런닝바람으로 안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둘이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조금 머쓱해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나저나 오늘 늦는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어제 남편의 선배라는 사람과 심술을 부리면서 카톡한 내용이 떠올라 당황하여 더 이상 그 상황에 대해 캐묻지 못하고 둘러대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제가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냥 나가서 고기를 먹자고 했고 모처럼 가족이 다 함께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저희 아이 낳고 한 번도 제 숟가락에 반찬 한 번 얹어준 적 없던 남편이 그 선배 밥그릇에 고기를 쌓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빤히 앞에 저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는데 기가 차고 코가 찼죠. 그 뒤로도 그들은 수상했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도 수상했고 그 둘이 붙어 있었던 것도 수상하고 그냥 다 수상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고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오늘 저녁 집에서 먹는다며. 싫어. 그리고 당신 똑바로 말해봐. 두 사람 무슨 사이야? 내가 보기에 아주 절절한 연인 같아. 뭐? 지금 선배랑 날? 당신 미쳤어? 나 미칠 것 같아. 왜 둘이 붙어 있느냐고.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둘이 매일 붙어 다니면서 당신 휴가도 썼더라?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쓸만하니까 쓴 거야. 딱 한 달이라고 했잖아. 그 한 달은 좀 형이랑 잘 지내면 안 돼? 그런데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왜 그냥 친한 게 아니구나. 저 두 사람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구나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왜 당신 애인이랑? 왜?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래? 그냥 내 느낌이 그래. 그냥 선배가 아니잖아.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제서야 이야기하더군요. 진짜 한숨만 나온다. 내가 진짜 말 안 하려 했어. 형은 우리 사이 말하지 말라 했고, 형은 내가 너무 그리워했던 내 친형이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 남편은 외동아들이거든요. 친형? 무슨 친형? 당신한테 형이 어딨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의 또 배다른 자식이야. 배다른 형. 어릴 때 이민 간 내 친형.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까봐 이야기 안 했어. 우리 아빠 재혼이야. 아빠의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랑 재혼하셔서 날 낳으셨어. 처음에 형이랑 다 같이 네 식구가 살았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형의 외가 쪽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형도 같이 가게 되었어. 지금까지 숨겼는데 뭐하러 말해. 그래서 말 안 했어. 형도 그러길 바랐고. 형도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거 와이프한테 말 안 했다더라. 수년 만에 보는 거야. 성공해서 보고 싶었대.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약건 따려고 출장 핑계대고 한국 온 거고. 그런 형한테 먼저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한 건 나야. 형이 그렇게 가버리고 내가 괜히 쫓아낸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 전 그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왜 몰랐을까? 왜 오해했을까? 왜 믿고 따라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분에게 보였던 태도, 불편해하고 불쾌했던 그 말투와 행동들이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왜 말을 안 해? 당신 죄도 아닌데. 죄는 아니어도 숨기고 살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게. 진짜 미안해, 여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주버님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한창 코로나로 국내 사망자가 늘어 공항까지 함께 갈 필요 없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시며 집에서 일찍 출발하신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어디세요? 공항이죠? 아주버님이 당황하듯 되물으시더군요.
아주버님이요? 네? 한국에서는 제 남편의 형님께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동생이 말했나 보네요.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아니에요, 재수씨.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일주일이었어요. 재수씨가 해주신 따뜻한 밥도 먹고, 바다도 보러 가고, 이제 여한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했어요. 아주버님의 아내분, 그러니까 형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해했듯이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갈게요. 캐나다라고요? 아, 내년에는 아마도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갈게요. 아주버님, 저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눈물 나려고 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재수씨. 우리 내년에 만나요? 네, 꼭이요. 이렇게 아주버님을 보내드리고 긴 여운이 남아 사연을 보내봅니다.